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 시간을 좀 많이 끌은 것 같으네요.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낙연과 이준석 갈라설 운명 헤어질 결심입니다. 사실 이낙연과 이준석 이 두 사람처럼 어울리지 않는 조합도 없습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하나의 정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는 기가 찼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저게 가능하다고? 야, 놀라웠습니다. 기가 차더군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낙연이 돌았거나 이준석이 속았거나. 자, 이낙연이 어떻게든 간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눈이 획 뒤집혀가지고 이준석한테 달라붙었구나. 이거나 이낙연의 그 노회하고 또 능수능란한 속임수에 이준석이 홀라당 넘어갔구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드러나는 걸로 봤을 때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속은 거죠. 처음 합당을 한다 할 때는 이낙연이 많은 걸 양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그래요. 앞에서 양보하고 뒤에서 뺏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죠. 마치 미국가 있으면서 국내에서 이 수박들 조종해가지고 분란 일으킨 거, 어떻게든 간에 수박들을 조종해가지고 이재명 내쫓고 검찰하고 편먹어가지고 이재명 제끼고 그 자리를 지가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거죠. 자기는 미국 가서 모든 걸 버리고 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아함을 떨고 있지만 사실은 뒤에서 모든 음모란 음모는 다 꾸몄던 거죠. 그랬던 것처럼 이준석도 갖고 논 겁니다. 이준석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낙연의 양보에, 통큰 양보에 어이구 그러면 합당해도 되겠네 라고 했을는지 몰라요. 하지만 설날 연휴가 끝나고 뭔가 하나씩 둘씩 정해야 될 때 정하는 시점이 오니까 이게 뭐야야. 사실 이준석은 지금 상당히 좀 바쁜 상황이었어요. 이낙연, 이준석이 합당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동안 이준석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탈당한다고 쌩 난리도 아니야. 지금 탈당하는 사람들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한 6만 명, 7만 명에 이르던 당원 수가 쑥 빠져버렸다 그래요. 들리는 얘기로는 한 13,000명 정도가 갑자기 빠져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빠져나가진 않았지만 추가 탈당이 우려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이 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자기 당원들, 자기를 지지해서 자신의 당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달래는 기간이겠죠. 설득하고 달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색깔을 다시 드러낼 필요가 있고 그 드러난 색깔을 이낙연이 눈 감고 가만히 지켜봐 줘야 돼. 그런데 바로 여기서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준석이 뭐라고 할 때마다 이낙연, 김종민 애들은 태클을 걸고 나서죠. 왜 협의도 안 하고 니 혼자 그렇게 나냐고. 지금 당장 이준석은 자기 지지자들을 추슬러야 하는 판에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태클 걸고 들어오는 거야. 이준석 이제 알았을 거예요. 아, 이낙연은 원래 이런 놈이구나. 자, 이준석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온대요. 이낙연에 대해서. 야, 이낙연 정말 소탐 대실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지자들 다시 끌어모아야지. 그래야지 이낙연 지도 얻어먹을 게 있을 건데 지금 지지자들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거를 자꾸 태클을 걸어. 야, 정말 바보다. 이런 얘기도 이준석 쪽에서는 나오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건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둘은 지금쯤 느꼈을 거예요.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자, 오늘 있었던 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뉴스에 이준석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한 해 만에 합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하니까 갑자기 의사들이 파업을 한대요. 그래서 마치 선거를 앞두고 대형 충돌이 벌어질 것처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저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약간 이상한데?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씩이나 늘리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 2,000명을 늘리면 교수는 있나? 자, 그러니까 사실 2,000명은 사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장기적으로 2,000명까지 늘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 그래서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이것도 혹시 장난질 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약속 대련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준석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면 교육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연코 2,000명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누군가가 조정하는 역할을 해서 영웅이 되게 만들 거다. 즉 윤석열하고 의사하고 싸우는데 거기에 한동훈이 짠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500명으로 맞출까? 어때? 그러면 우리 의사들 파업 안 하는 거지? 요렇게 하겠다는 애시당초에 그런 그림을 짜고 시작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은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지금 의사협회는 의사협회들대로 명분을 취할 수 있고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실리를 취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아니 짜고 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준석이가 얘기를 해요. 이 SNS에 나왔어. 그래서 지지율 디커플링을 시도할 거다. 즉 사실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 그게 사실 정상적으로 지들 계획대로 진행이 됐었다면 한동훈 따로 윤석열 따로 이렇게 됐어야 돼. 윤석열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더라도 한동훈 지지율은 올라가야 돼. 근데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한동훈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선거를 유리하게 만드는 이른바 지지율 디커플링을 하는 거다. 예, 이준석이 오늘 그 얘기를 했더라고. 자, 이렇게 SNS에 딱 올렸어요. 사실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이런 얘기했지만 저도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보도가 되는데 속으로 야, 이준석 이거 눈치 하나는 되게 빠르네. 이렇게 눈치 빠른 놈이 이낙연한테는 왜 넘어갔을까? 참,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세상 일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제가 볼 땐 그래요. 이준석은 윤석열한테 몇 번 뒤통수를 얻어맞다 보니까 아, 요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겠구나. 윤석열이 어떻게 뒤통수를 치겠구나 하는 건 잘 아는 거야. 그런데 이낙연이 어떻게 뒤통수 칠 것인가 하는 거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좀 짧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이준석은 이렇게 활동하는 애예요. 무슨 이슈가 있으면 본인 혼자서 치고 나가는 거죠. 치고 나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기를 최대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게 이준석식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요, 우리랑은 조금 다르지만 자기 나름의 팬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일종의 팬덤 정치예요. 이준석 역시도. 자, 근데 이런 팬덤 정치에 제일 질색팔색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낙연이죠. 이낙연은 이렇게 개인기로 팬덤을 모아서 이렇게 어떤 그 구축하는 거, 세력을 구축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지. 왜? 지는 이미 특정한 정치 세력, 특정 세력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갖고 있는 거야. 이준석 같은 사람, 이런 애들은 뭐야? 예.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특정한 사회 세력이 계급, 계층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바탕이 되지 못해. 응? 지역적 기반도 없어. 계급적 기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어떤 직능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야. 이런 이준석이 노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팬덤이거든. 이런 팬덤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예, 구체적인 사안의 구체적인 액션과 평가를 통해서 개인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낙연은 질색팔색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낙연은 이런 이준석이 싫은 거야. 아마 이낙연 눈에는 이준석이나 이재명이나 비슷하게 보일런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준석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야, 스톱. 아, 너 그런 얘기 니 혼자서 하면 어떡해? 이준석 열받지? 내가 대표야! 자, 이렇게 싸움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저기에서 지금 이준석은 많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이준석이 지금 현재 쏟아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이낙연과 갈등을 벌이면서 이낙연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 이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이준석식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 바로 페미니즘, 반페미니즘인 거죠. 일종의 한마디로. 반페미니즘과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젊은 층에 대한 어떤 약간 트럼프식 정치, 뭐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러니까 갑자기 김종민이 이준석을 때려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김종민은 김종민대로 이렇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낙연을 겨냥을 해서, 이낙연 당신 저런 식으로 정치하는 거 아니야? 당신 나한테 약속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해? 왜 배복주 같은 사람, 왜 유호정 같은 사람, 그런 애들을 전면에 내세우려고 해?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낙연은 여기에 나서지 않습니다. 입도 뻥끗 안 해. 대신에 누가 나서? 김종민이 나서는 거지. 자, 이준석은 자신의 공격 목표가 분명해. 그리고 이준석은 지가 그래도 당대표잖아. 당대표니까 자기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또 다른 공동대표인 이낙연인 거야. 그리고 계속 자기 발목을 잡는 게 이낙연이니까 이낙연을 좁히고 싶은 거야. 그런데 갑자기 엉뚱하게 김종민이 턱 튀어나와가지고 이준석을 좁히기 시작하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또 이낙연의 정치인 거죠. 지가 직접 나서지 않아. 다른 사람 내세워가지고 지 할 말을 하는 거지. 자기는 항상 점잖아야 돼. 지는 점잖 빼고 앉아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는 점잖아요. 이준석이 저렇게 욕을 해도 나는 가만히 있을게. 그런데 실제로 이준석을 두들겨 패는 사람은 다른 데 있지. 이게 이낙연식 정치인 거죠. 마치 지는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척 하면서 뒷구멍으로 수박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재명 끌어내리려고 하고, 딱 검찰이 수사를 할 때 맞춰가지고 뭔가 시비를 털고, 갑자기 꼭 검찰이 뭔가 수사한다 그러면 갑자기 떡 덤벼들어가지고 이재명 물러나라고 이런 식으로 했죠. 또 검찰도 마찬가지야. 이낙연이 이재명 보고 사퇴하라고 사퇴론 냈을 때마다 맞춰가지고 또 수사를 해.
제가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낙연과 검찰은 뭔가 협업 관계다. 지들이 정말 철저하게 짜고 협업 관계를 하는 건지 어쩌다 보니 눈치코치가 딱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희한하게 손발이 잘 맞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협업 관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식의 정치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진 입 다물고 있고 김종민을 앞세워가지고 이준석을 갈구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준석 왕따 시키기 작전인 거죠. 여기 조금 있으면은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조응천 끼어든다. 여기 조금 더 나가면은 이 뭐죠? 이원 뭐죠? 갑자기. 까먹. 예. 자, 그런 애들 끼어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뭡니까? 분위기가, 이준석 하나 놓고 나머지가, 이원욱, 이원욱 여기 끼어들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준석 하나 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다구리, 몰매 때리고 있는 상황이죠. 학폭 상황이죠. 왕따 시키는 상황입니다. 요게 뭐다? 이게 이낙연식 정치예요. 즉, 지금은 이준석식 정치와 이낙연식 정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충돌할 수밖에 없지. 왜? 이준석은요, 기본적으로 이낙연한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페미니즘 문제하고 장애인 문제. 일단 이준석은 왜 개혁신당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지 이해를 못해. 지금 현재는 최고위 구성, 공천 주도권 놓고 갈등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인은 유호정과 배복주의 두 사람이에요. 페미니즘과 장애인 문제인 거죠. 이준석이 볼 때는 그렇게 이준석을 질색팔색하고 이준석이 마치 남성 위주의 이른바 그 마초들의 대장인 것처럼 그렇게 비방을 하던 유호정이 왜 갑자기 개혁신당에 들어오겠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할 거야. 배복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준석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되게 아주 극단적으로 좀 반대 의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정당에 배복주가 들어온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는 이낙연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나도 이해가 안 가. 분명히 그 두 사람, 배복주든 이호정이든 이준석은 절대로 못 받아들일 겁니다.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느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굳이 끌어들이겠대. 그럼 뭐 말하는 겁니까? 이낙연은요, 앞서서 시작할 때 도장 찍을 때는 모든 걸 다 들어줄 것처럼 했다가 본 게임에 들어가면서 슬그머니 자기 입속을 차리고 자기 지분을 챙기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이준석이 사기를 당한 거죠. 나는 사기라고 생각했어.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사기당한다고 얘기를 했어. 이준석 치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즉, 이 문제는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난제입니다. 이거는 이준석식 혹은 이낙연식 정치의 충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누가 대장을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인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아주 음험한 이낙연식 정치하고 약간은 이 캠페인성을 가지고 있는 약간은 이런 보여주기식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식 정치가 충돌하는 거죠. 방식의 차이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의 차이, 습관의 차이, 아니 가치관의 차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차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애시당초 이들은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만났으니까 이제 싸움이 나는 거고요. 이제 갈라질 겁니다. 자, 갈라지는 건 시점의 문제예요. 중간에서 봉합을 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갈라지지 않겠으나
이준석 입장에서는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예요. 언젠가는 갈라설 수밖에 없는데 시간 끌면 끌수록 손해지. 왜? 그 시간 동안 이준석의 지지자들은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갈 거고 이미 많이 떨어져 나갔거든. 어쩌면요, 이준석은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해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자면 태풍의 핵이 될 수 있었던 게 이준석이었는데 이준석이 결국에는 주저앉게 된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준석은 윤석열한테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였을 거예요. 특히 TK 쪽에서는 아마 재밌는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낙연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낙연이 폭탄 제거반 역할을 해준 셈이 됐어요. 윤석열, 한동훈으로서는 땡큐 한 상황이 된 거죠. 윤석열과 한동훈은 차마 건드릴 수 없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지는 문제였을 텐데 그 난제를 이낙연이 해결해 준 겁니다. 이쯤 되면 이낙연 글쎄 정체를 좀 밝힐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